공기 반응. 반응이 돌아가죠? 일로 확 돌지 않잖아요. 근데 문제는 여기에 물이 차 있었거든. 어제 그제 물 빠지고 있었거든. 한번 반응을 볼게요. 자, 요 지역이 어제 그제 저녁 무렵에 김인기 총장님하고 이창근 단장님하고 그리고 기타 여러분들이 차 3대로 오셔가지고 이 지역을 돌면서 이렇게 쭉 한 바퀴 돌았어요. 돌았는데 전부 물이 차 있었어요. 여기부터 요 지역 지나면서부터 여기서 물이 차 있었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물의 상태가 지금 얼마나 진행이 됐는지. 자, 벌어집니다. 벌어졌다가 다시 오므러져요. 그러면 물이 아직도 차 있다는 얘기인데 다시 한번. 물 반응으로 나옵니다. 물이 좀 흐르네요. 그죠? 물이 지금 흐르고 있는 좌우로 출렁출렁. 물이 많이 차 있으면은 이렇게 상태에서 이렇게 됩니다. 물이 많이 차 있으면. 그런데 지금 상태는 이렇게 가면은 오므러들긴 하죠. 오므러들긴 하는데 완전히 오므러들진 않고 이렇게 반응이 이렇게 확 오므러들진 않잖아요. 그럼 뭔 얘기냐면 물이 거의 다 빠졌다는 거죠. 물이 밑에만 이렇게 지글지글 이렇게 좌우로 춤을 추죠. 그러면 밑에 물이 거의 다 빠져나가고 이제 바닷물 정도 잔잔하게 흐르고 있다. 크게 흐르지 않고 밑으로 본다 그러면은 5분의 5가 꽉 찬 거로 볼 때 한 5분의 1 정도 물이 남아 흘러가고 있는, 그러니까 1-20% 정도 물이 흐르고 있다. 이런 상태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은 물인데 이렇게 심한 물이 아닌, 물이 지금 흘러서 물이 빠져나가고 있는, 땅굴에 물이 꽉 차 있다가 물이 지금 빠져서 흘러나가고 있다. 쪽으로. 물의 흐름의 방향도 알 수 있나요? 글쎄요, 제가 방향은 정확히, 제가 흐름은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아직까지 그 실력까지는 안 되니까. 자, 방향에 보면은 이 방향으로 지금 흘러가는 거로 보입니다. 이렇게 이 방향이라고 그러면은 지금 운하 방향이에요. 운하 쪽으로 물이 빠지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다우징의 흐름이 나옵니다. 그렇게 추정은 했었잖아요. 예, 추정은 하지만 다우징으로 지금 이렇게 하는 거는 제가, 그런데 이거는 뭐 어떻게 특별하게 이렇게 해설을 하기가 조금 어렵네요. 애매하네요. 자, 여기는 굴이 아니고요. 자, 굴이 나오는 지역에서 한번 또 보겠습니다. 반응이 오고, 자, 반응이 왔습니다. 왔다가 이렇게 딱 벌어져야 되는데, 벌어져서 걸어가야 되는데 다시 돌아가 버리잖아요. 그런데 완전히 돌아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출렁출렁 거린단 말이야. 예? 물이 지금도 차 있다. 이렇게 보면은 안으로 오므러들잖아요. 근데 완전히 이렇게 겹쳐가지고 움직이는 게 아니고 이렇게 춤을 춘다 이 말이죠. 물이 흘러가고 있다. 역시 여기도 물이 지금 현재 빠지고 있는 그런 흐름이에요. 어제보다 많이 빠졌네요. 그제보다. 지금 거의 이제 물이 빠져가는 상태 같아요. 일로 넘어가면 계속해서 나오고, 저기 산 보이죠? 저 나무 사이로 보이는
저 형제봉 해가지고 여기 나오는 그 형제들 봉이 있는데 그걸로 지금 이제 흘러가는 거거든요. 이 너머에 가서 한번 이렇게 한번 어떻게 한번 절로 돌아보실까요? 그러시죠. 한번 예. 네, 가면서 몇 개가 나왔었습니까? 그러면? 일로 49개죠. 지금 49개 나온 자리를 지금 가고 있는 이 거죠. 49개 나온 거리상으로는 얼마나 됩니까? 거리상으로 한 400m 전후 정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그렇게 많이 나와요? 예. 하나에 3m 3m 짜리로 본다 그러면은 한 몇 미터? 4, 8, 2, 32 8m 9m에 하나씩 있다고 보시면 돼요. 10m 안쪽에 하나씩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은 49개라고 그러면은 근 500m 되잖아요. 8m. 그러니까 8m 정도 본다 그러면은 한 4, 5, 얼마 어떻게 봐야 되나? 한 400m 전후 정도. 그 정도 대략 나오는 것 같아요. 자, 여기 가서 개수를 추정하는 거는 의미가 없고요. 가서 이 너머에 물이 얼마나 차 있는가, 여기하고 똑같은가, 물 상태를 좀 보겠습니다. 돌아가고요. 돌아가는데 돌아갔다가 그냥 돌아가 버려요. 이렇게 이 돌아가서 원래 이렇게 하고 가야 되는데 그냥 돌아간다고. 물이 차 있어서 그래요. 그게 다행인 거는 저 아래 동네는 물을 뺐는데 여기는 물이 아직까지 빼고 있는 과정이라는 게 그게 감사한 거죠. 물이 다 빠지는 순간 전쟁이 때가 다가간다고 볼 수 있는 거라 좀 두려운 거거든 사실은요. 그래서 최악의 경우 우리가 수맥 작전이라도 물 채우는 작전이라도 해야 된다. 물이 이렇게 돌아가긴 돌아가지만 이렇게 물이 차 있는 거로 나옵니다. 이렇게 출렁출렁. 이런 현상은 보통 맨날 쩍쩍 벌어지는 것만 봤지 물이 차 있는 거를 많이 못 봤잖아요. 그죠? 여긴 또 이제 끝난 거고. 다우징의 결과이긴 하지만 실질적으로 자, 또 신호가 오네요. 자, 벌어지는데 벌어져서 가는 게 아니라 다시 벌어져서 다시 가버려요. 이렇게 밑에 물이 있다 신호를 줘요. 그다음 땅굴이 없는 데서는 또 벌어져 가지고 다시 그대로 또 멈추고. 자, 또 반응이 오기 시작합니다. 벌어지고 벌어졌다가 또 여기도 멀어지나요? 네, 여기도 또 돌아오네요. 걸음걸이에 따라서 약간 출렁거림이 더 가속화되긴 하지만 기본 원리는 여기서 자, 또 끝났다는 얘기죠. 가만히 또 멈추고 이런 식으로 벌어지긴 벌어지는데 물로 나오는 거 물로. 자, 또 신호가 오고요. 자, 요 지역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안으로 들어가요. 자, 여기까지만 보고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이 지역은 계양구 다남동 지역입니다. 다남동 지역은 규련동 지역 우이동네로서 지금 이 뒤쪽으로 보이는 이쪽이 북쪽인데 북쪽의 방향을 바라보고 11시 방향 쪽에서 5시 방향 쪽으로 땅굴들이 방향을 잡아서 내렸다라고 다우징 탐사 결과 보입니다. 그리고 저 밑에 아래쪽에 보시면 계양역이 보이는데 전철도 지금 지나가고 있네요. 그 다리 정중앙 정도, 다리 고가가 있는데 고가 탑이 4개 있는 정중앙 정도의 계양역 밑에 계양역 길이의 3분의 1 지점에서부터 위쪽으로 쭉 29개, 이 지역을 지나서 49개, 그리고 조 위에서
차가 있는 부분에 조금 더 지나가면은 49개가 끝나고 그 지역에서 산과 산, 저 산 앞에 보이는 저 산 있죠? 저 산이 또 요새입니다. 집결지로서 산을 공략하기 이전에 아마 거기에 집결지 형태를 유지한 것 같습니다. 그 뒤에 그 있는 그 산릉. 예, 요 앞에 있는 야산 얘기하는 거예요. 요 앞에. 앞에 산, 뒤에 산. 앞에 산이 앞에. 여기 낮은 산. 여기 나무 있는 쪽이요? 예, 예. 아니면 중간에 있는 쪽? 중간에 있는 낮은 산. 아, 중간에 있는 예, 산이? 낮은 산이 집결지로서 거기 가면 또 광장 반응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리고 그 위에로 가면 이제 6개 노선, 12개 노선이 나오고 그 위에 산 엉서리로 저 높은 산 밑으로 해가지고 10m, 16m, 20m짜리, 3m, 4m짜리에서 5개가 산을 통과해서 산과 산으로 해서 빙 돌아서 나갑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미터수를 보게 되면 한 2.5km 정도의 전체적인 폭이 나오는데 그 폭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 앞에 보이는 야산, 이 산이 보이는데 이 산 넘어가 우리나라에 굉장히 중요한 요지 탄약고가 있다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지하 굉장히 깊은 곳에 있다라고 얘기만 들었습니다. 저도 직접적으로 가본 적은 없지만 그러나 모든 땅굴이 그 지역으로 집결을 해서 산을 넘어서 가가지고 골짜기 쪽으로 다시 들어가서 다시 계양산 저 보이는 본줄기가 이어진 그 산 안으로 들어가서 이 지역이 90여 개의 땅굴이 100여 개 가까운 땅굴이 쭉 모여서 산을 넘어간 다음에 한 곳으로 집중을 합니다. 집중을 한 상태에서 다시 부채살 모양으로 김포공항 쪽, 부천시청 쪽, 송내 쪽, 부평 일신동 쪽, 그 다음에 그쪽 부평 공동묘지 쪽, 그리고 또 산곡동 쪽에서 서구 쪽으로 이쪽으로 쭉 부채살 모양으로 퍼져나가는 것을 한 20번 이상의 지역별 탐사를 통해서 지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 지역에 보시다시피 저 밑에 역 앞에서부터 이 넓은 논이 들판이 보이지 않습니까? 이 들판이 보이는 지역을 얘네들이 지금 전체적으로 수장을 시켜버렸어요. 물을 다 채워놨다 이 말이죠. 그래서 11월 29일 날 물을 채우기 시작해가지고 지금 며칠 전 13일, 14일 지금 오늘이 17일이죠. 14일 날 물 빼고 있는 것을 확인을 했어요. 그리고 어제 그저께 이제 물이 빼기 시작해서 이 윗지역도 물이 빠지고 있는 지역인데 지금 현재 물이 바닥물 정도 거의 뭐 물이 빠져나간 상태, 땅굴이 지금 비어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모르긴 몰라도 오늘 내일 지나고 나면 물이 싹 빠질 거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평수를 보게 되면 전체적으로 보면은 여기의 평수만 저 산 엉서리까지 다 본다 그러면 여기 평수만 해도 그냥 어림잡아도 5만 평 이상은 되지 않을까. 그리고 저 산 너머에 있는 그 산골짜기를 전체적으로 또 물을 가둔 거 봐도 거기도 몇만 평이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제가 보면은 적게 봐서 한 7만 평, 많이 보면은 그 10만 평에 이르는 땅을 전체적으로 물을 채웠다. 그 채운 이유는 우리가 포크레인 작업, 시추 작업을 할 수 있는 가능성 있는 지역은 전부 물을 수장을 시켜버렸어요. 그리고 3일 전부터 물을 빼기 시작한 자리에 보면은 땅굴이 굉장히 넓은 지역, 6m, 7m에 이르는 그 지역의 땅굴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일부만 풀었습니다. 지금 현재. 그래서 기지창 주위에도 풀었고, 그리고 저쪽 시내 쪽으로 나가는 노선 중에 중요 지역 일부도 풀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 푸른 줄 알고 굉장히 전쟁이 임박한 줄 알고 당황을 하고 놀랬던 며칠 전의 상황이 생각이 나는데 역시나 이 지역도 지금 현재 순차적으로 물을 빼고 있다라는 거. 그래서 1월달, 2월달이 3월이 가기 전에 1, 2, 3월달, 지금부터 이제 1월 중순인데 2월달 전후에서 2달 정도가 앞뒤로 해서 전체 2달 정도가 굉장히 그들한테는 중요한 시기고 우리한테는 굉장히 위험한 시기다. 그래서 국민의 역량을 좀 모아서 땅굴을 절개하고 파헤치고 그들의 대책을 막는 그런 마음을 좀 국민들이 모아 주셔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저렇게 이렇게 넓은 지역을 걔네들이 물을 채울 때의 그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물을 없던 지역, 도로를 보면은 물이 스며 흘러나오고 하는 그런 상황을 보게 되면은 걔네들이 이 땅굴을 물을 채울 때의 그 얼마나 큰 고뇌에 찬 결단을 했겠습니까? 다른 것을 들키지 않기 위해서 물을 채우는 그 모습. 국민들이 어림잡아 다우징 탐사 결과긴 하지만 물을 채웠다라는 것만 해도
물을 채울 이유가 없잖아요. 땅굴이 아니었다면. 그래서 물을 채우는 거 보고서 틀림없는 땅굴이 맞다. 물리탐사 몇 가운데 해보고 땅굴로 나오긴 했지만 그런 걸 떠나서 물 역대책으로 한 걸 보고서 이것은 틀림없는 땅굴이 맞았구나 라는 것을 추정을 해볼 수가 있었습니다. 아까 그 말씀 중에 네. 저 북한 쪽에서 넘어오는 땅굴의 그 개수가 네. 어느 한 군데 쪽으로 집중을 했다가 예. 부채살처럼 네네. 이게 퍼져나간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직접 갈 수 있는데 왜 거기에 모였다는 이유가 뭘까요? 그리고 저도 그게 몇 달 동안 굉장히 궁금했습니다. 이 우이지역에서 나가는 12개 노선도 6개 노선 따로 6개 노선 따로 가는데 이 산을 넘어가 가지고 한 곳으로 붙어요. 그것만 붙는 게 아니라 이 49개 노선과 29개 노선도 그 지역에 가서 대부분 다 아주 조밀조밀하게 모입니다. 그 모이는 이유를 알 수가 없었어요. 근데 요 최근에 그를 짐작하는 이제 사건이 벌어졌는데 예전에 지나가면서 어느 노인이 제가 대화 중에 밑에 광케이블이 전력선이 지나간다. 그 얘기를 말씀을 하시더라. 아차! 그래서 그 생각이 나서 그걸 이제 그 당일날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듣고 흘렸는데 그 다음날 새벽에 이제 공금이 이제 생각을 해본 거죠. 근데 공금이 생각을 하는 와중에 아하, 저도 예전에 한 20여 년 전쯤에서 그 케이블을 지나가면서 동네 주민들이 좋지 않은 전력이 지상으로 지나간다고 그래가지고 막 데모하고 하던 게 기억이 나거든요. 그래서 그 지역을 지하화 매설시켰거든요. 근데 그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게 딱 땅굴이 모인 지역을 딱 보니까는 광케이블 전력선이 당인리 발전소에서 전력선이 지나간다고 얘기를 하는데 전력선 지하로 들어간 그 지역에 집중해 버린 거예요. 선이. 그래서 얼핏 생각하기에는 광케이블을 그 고압 12만 4천 볼트의 엄청난 그 전력을 어떻게 손을 댈 것인가 생각한다. 우리도 손을 대고 있는데 북한이라고 손 못 댄다는 법은 없잖아요. 어차피 컴퓨터 북한도 그러니까 컴퓨터 잘하고 그 전력을 뺏기 위한 이용하기 위해서 집결했다가 퍼진다라는 이야기인가 보죠. 제가 추정하기는 그거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그 지역에 뭐 군부대가 거기에 밀집하는 것도 아니고 어차피 탄약고는 이 너머에 있거든요. 이 너머 탄약고를 통과해서 그 지역에 모인 거기 때문에 전력밖에는 없다. 그러면은 그 전력을 도둑질해서 쓰게 된다 그러면 엄청난 양의 그 전력이 손실이 될 텐데 생산량과 소모량 그리고 또 어떤 그 공급해 주는 거에 따른 어떤 비용 들어오는 거 이렇게 감안하면은 그렇죠. 전력이 손실되는 부분을 알 수가 있을 텐데 그런 부분들을 여태까지 어떤 감지하지 못하고 있었다면은 어떤 그 협력하는 세력이 있다고 의심을 해봐야 되겠네요. 그래서 저도 이거를 새벽에 새벽 기도 시간에 정밀하게 한번 떠올려 보고 아침 7시 반 전후에서 김진철 목사님한테 전화를 드렸습니다. 이런 상황인데 땅굴이 모여들었다. 근데 모여들었다가 부채살 모양으로 퍼져나가는데 굳이 왜 이 위쪽에 산능선이 어차피 왔다가 다시 돌아나가는데 왜 이게 직선으로 안 가고 왔다가 돌아나가는지를 모르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궁금증이 있었는데 그 전력을 보고서 김진철 목사님한테 말씀드렸더니 화성에서도 농수로에 쓰는 전력을 빼서 썼던 그런 전력이 있다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지하 내에서만은 쉽지는 않겠지만 지상에서 누군가가 돕는 세력이 있다면 가능할 것이다.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또한 같은 동시간대에 이창근 단장한테 또 전화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창근 단장 역시도 북한도 컴퓨터 실력이 뛰어난데 왜 못할 거라고 생각할 이유는 없지 않느냐. 그런 상황이라 그러면 전력에 쓰기 위해서 그쪽으로 굉장히 집중했을 가능성이 크다 하면서 하는 얘기가 왜 꼭 빼서 쓰는 것만 생각하냐. 그러면서 빼서 쓰는 것만이 목적이 아니라 비상시에 전쟁 발발 시에 전력을 차단하면 어떻게 되느냐. 그런 얘기를 또 추가로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하, 역시 김진철 목사님이나 이창근 단장님이나 이게 역대 땅굴을 오래 하신 분들의 이 생각은 다르구나. 그래서 제가 한 수 배우고 두려움을 또한 느껴보기도 했는데 어느 정도 일리가 굉장히 큰 것 같습니다. 그 전력선 밑으로 모였다가 푸는 그 부채살 모양으로 쫙 동서로다가 쫙 퍼져서 해서 쫙 퍼져나가는. 그리고 여기서 나간 노선이 중요한 거는
100여 개, 정확히는 제가 찾은 거는 95개 노선인데, 95개 노선이 전부 뻗어나간 게 아니에요. 일부 노선은 저 산속에서 와서 사라집니다. 와서요. 사라지고 실질적으로 나간 노선은 한 70여 개 노선 정도가 나간 거를 봤어요. 그리고 그 와중에는 대형 교회라든가 일부 무슨 모 주유소라든가 아니면 모 호텔이라든가 이런 대형 건물들 주요 시설에서 전철적으로 두 가닥씩 여러 가닥을 붙여놓은 거를 확인을 했어요. 그리고 저 혼자 탐사를 했고 또 이창근 단장 며칠 전에 모셔가지고 제가 추가로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맞다. 그리고 와서 본 것이 저는 두 가닥만 붙여놓은 것만 봤는데 두 가닥을 붙여놨다. 더 확장을 시켜놨다. 라는 얘기까지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때가 가까이 오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또 하게 되었습니다. 예, 두 가지 측면, 전력을 현재 뺏어 쓰고 있는지 아니면은 유사시에 차단하는 목적으로 그쪽으로 들어왔는지에 대해서는 국가가 네. 정밀하게 좀 점검을 해봐야 될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한 말씀만 더 드리면 지금 땅굴이 있는 지역마다 이쪽 계양구 부평구 쪽을 탐사를 집중적으로 하고 이 서구 쪽 거고 검단 신도시 쪽을 탐사를 하다 보니까 땅굴 예정지 땅굴 그러니까 다우징 탐사 결과 땅굴이 지나가는 노선에 주유소들이 많이 껴 있어요. 주유소들이 많이 껴 있는데 주유소 협회나 이런 데에서 좀 연락을 좀 취해가지고 지하에서 기름이 좀 도둑 맞고 있는지 여건은 없는지 또는 앞으로 도둑 맞지 않도록 대비책은 없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한 번 정도 전국 대대적으로 한번 필요성이 있다.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까지 하게 됐습니다. 중요한 건 물이 안 찼다는 얘기예요. 물이 안 찼어요, 여기는. 물 채울 이유가 있지, 여기는. 굉장히 넓은 땅굴이네요. 10m 정도. 서계적으로 돼. 내가 체크해 볼게. 13m 정도 될 것 같은데. 13m 정도 나올 것 같아. 13m.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세. 맞죠? 13m. 왜냐면 내가 미터수를 많이 재다 보니까 대략 감이 나와. 왜 이렇게 넓게 해놨을까? 13m. 저 위에도 가면 그런 게 있어. 또 갑시다, 이것도. (4.5m) 되죠?